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엔 안진수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동법 상식 70선 19번째 주제, 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노력 끝에 원하던 대기업 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3개월간 수습기간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규정이죠. 그런데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죠. 이것보다는 무조건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최저임금보다 90% 이렇게 낮춰가지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죠.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1급제, 시급제 어떤 형태로 정하든 반드시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해야 되고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액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시급 1030원, 1급 8만 240원, 주급 18만 1440원, 월급은 209만 6270원인데 이건 1급은 일 8시간 기준, 주급은 주 40시간 기준, 그리고 월급은 월의 총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휴게시간, 그 다음에 주휴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임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죠. 그래서 근로시간의 변동과 임금의 변동은 같이 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대상 기간에서 빠져요. 그리고 주휴일은 휴일인데 일을 안 했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유급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유급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라든지 주휴일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강의에서 더 상세하게 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경우가 어떤 거냐고 하면 먼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그 다음에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수습이라고 되는 건 아니고 일단 1년 이상의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에서 3개월 앞에 수습 기간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데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감액하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10%를 감액하면 90%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 노무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금은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잖아요.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거는 수습 근로자의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보다 다소 낮을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걸 법으로 반영한 거고요. 그런데 단순 노무 업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일들입니다. 건설업, 운송업, 그 다음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정말로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낮은 노동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런 경우는 노동의 성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급여를 감액한다는 게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근로자가 최저임금의 그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역시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쑥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 소정근로 시간 그리고 주휴일을 더한 시간 수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그 명목이 뭐든 상여금, 장려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모두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불산입하는 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가산임금, 그 다음에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이것도 사전에 정해진 그런 수당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 약정 휴일에 대한 임금도 제외가 되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서 시수로 나누면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최저임금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 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 시간수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약 209시간입니다.
이게 뭐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라고도 하고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로 합니다. 이거 이제 예전에는 법원과 그 노동부의 해석이 좀 달랐었는데 지금은 법원도 이제 판시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의 경우죠. 정규직으로 대기업 채용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했어요. 이때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을 꼭 3개월로 정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6개월로 정할 수도 있어요. 법에서 정한 게 없으면 당사자 간에 임의로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9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약은 잘 합의하지 않겠죠. 만약에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90%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똑같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최저임금의 감액과 관련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은 사실은 뭐 길게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3개월로 하는 거는 이 최저임금보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의 예외로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가 안 좋거나 이럴 때 해고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를 감안해가지고 보통 3개월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물론 뭐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감액해야 되는 경우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에 충족할 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면 수습기간 최저임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